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 볼 나무는 그루를 돋우어라. 앞으로 희망을 걸 대상에 대해서는 뒷일을 미리부터 깊이 생각해라 하는 이런 말인데요.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간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 22일 금요일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521만 9천 명, 사망자는 33만 6천 명. 미국은 확진자가 163만 1천 명, 사망자가 9만 6천 명. 어제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만 8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360명이 됐는데요. 2만 8천 명이 됐다는 얘기는 최근 11어간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갑자기 뛰었는데요. 2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2만 8천을 뛰었는데 우리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경제 재개 2단계 이미 개방을 했고 3단계를 6월부터 개방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2만 8천 명이 새롭게 확진을 받고 1,360명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3단계 오픈하는 것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뉴욕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36만 7천 명, 사망자 2만 8,920명. 캘리포니아는 8만 8,664명, 사망자는 3,629명.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42,138명, 사망자 2,021명.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 4,841명, 사망자는 112명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공공위생 관리 철저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는 점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를 개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BA 농구,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스포츠죠. NBA 농구가 7월 달에 재개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홈앤어웨이 이런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립 지역에서 남은 경기를 치를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립 지역의 유력한 후보지로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안전을 생각해서 시즌을 좀 늦춰왔는데 사회적인 여건이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정상화하고 경제가 개방되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얘기를 했죠. 무관중으로 한다 그러면 스포츠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여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NBA가 중립 지역에서 어떻게 시즌을 잘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도 방송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즐겨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됨과 동시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고 준비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이나 공원 그리고 산책로 이런 데로 소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지금 범람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고
철저하게 위생과 보건 지침을 지켜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시나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여기 해변이나 이런 산책로들이 일부 그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해변에서는 지금 운동하는 중심, 뭐 수영을 한다든지 서핑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파라솔을 치고 의자에 앉는다든지 오랫동안 머물러서 뭐 바베큐를 하거나 일광욕을 하거나 이것들은 여전히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마다 그 피어가 있죠. 해변에 피어가 있고 뭐 스포츠 코트가 있고 해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 시에 따라서 해변 주차장을 오픈한 데가 있고 아직 해변 주차장은 오픈 안 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겠고 이런 곳에서 사람이 많은 지역은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크 하시고 안전거리 지키시는 거 지키시고 좋은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고 바람 쐬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에도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이 많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가게나 업체에서 이제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시적인 그 해고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일자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재택근무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의 어떤 구조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경제의 구조들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 때문인데 지금 노동자들이나 고용주들은 되도록이면 예전같이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이렇게 업무가 재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실직자의 42% 정도는 영구적인 실직 상태에 놓일 것이다. 즉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 직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될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던 이런 직종들 예를 들자면 레스토랑이라든지 극장, 상점, 스포츠 센터 이런 데도 이제 그 종업원들이 많이 있죠.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간이 띄엄띄엄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의 숫자도 이제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이 계속 그 일어나면서 AI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 대신에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IT 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길어지고 있죠. 그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크버거 같은 경우도 우리 페이스북 회사는 앞으로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전 직원의 50% 정도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원격 근무, 자가근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AI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가 회사에서 그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네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34살
남자가 어머니가 코로나 걸린 사람과 만나서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상사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직장 상사가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당신 일단 나와서 근무하고 추이를 지켜보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안 나가고요. 무단 결근을 하고 그 다음 날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엄마가 확진 판정을 받고 저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무단 결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소식을 듣고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거기 방역을 하고 거기 있던 직원들을 유급 휴가를 주면서 자가격리하시라 그러고 이제 다 내보냈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고 업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 이래서 이 친구는 해고가 됐고요. 그 애리조나주 검찰에서 이 사람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죠.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예민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를 가지고 그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들조차도 지금 경찰이 기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서 모르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장난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회사 나가기 싫어서 뭔가 일을 좀 꾸며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죠. 4월 1일 만우절 때 어떤 연예인이 자기 그 인스타그램에 나 만우 그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사람이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면 안 되겠다. 장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 만드는 거. 이럴 줄도 모르겠다. 추측성 보도라도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LA의 명소로 알려져 있고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제 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 그로브몰이라고 있죠. 그로브몰이 다시 열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제 LA 타임즈가 어저께 보도를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로브몰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대사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대사라는 건 각 거리에 이제 도우미를 배치한다는 거죠. 도우미를 배치해서 고객이나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도우미들이 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줄 설 경우에도 자 여기 좀 거리를 띄고 해주세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스스로도 지키겠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체크하면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도우미를 두겠다라는 거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몰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을 상시 배치해서 손님들이 이용하고 나면 바로바로 소독을 한다든지 화장실에 사람들이 줄 설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그로브몰 소유한 그 회사에서는 LA에 있는 그 그로브몰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글렌데일에 있는 아메리카나 그 몰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많은 코로나19가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야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도 보면 직원들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죠. 입구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통제를 한다든지 뭐 줄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 업종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UC 계열에서 2025년부터 대학 입학 시험인 SAT나 ACT를 입학 사정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SAT나 ACT를 안 보는 대신에 그 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자체에서 개발한 시험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소위 말하는 그 본고사라는 거 있었잖아요. 본고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모든 고3생들이 다 같이 보는 이런 시험이 SAT나 뭐 ACT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UC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한 시험을 보겠다는 게 한국의 그 본고사 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UC 평의사회에서는 그렇게 표결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UC에서는 그 SAT나 ACT 시험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2022년까지 SAT나 ACT는 성적을 제출하는 건 그냥 선택 사항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2년 더 연장해서 2024년까지 SAT나 ACT 점수는 그냥 선택 사항으로 고득점인 사람은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죠. 2022년까지. 근데 그거를 24년까지 하고 25년부터는 자체 시험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체 시험으로 대체하면서 입학 사정에 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UC 계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입학 사정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준다라고 했으면 다른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도 여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었는데요. 50년 동안 대통령 11분을 모셨던 그 백악관 집사가 며칠 전에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백악관 집사였던 윌슨 루즈벨트 점원, 이분은 코로나19로 지난 16일 날 세상을 떠났다고 주요 언론들이 어제 이제 밝혔는데요. 점원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1957년부터 백악관 청소부로 일을 시작해서 존 F 케네디 당시에는 집사로 이제 승진을 한 다음에 그가 40년 동안 백악관에서 집사로 근무하다가 1997년에 은퇴했다가 무슨 일인지 2003년도에 다시 백악관에 이제 복귀를 해서 집사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총괄 집사 되어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총괄 집사로 백악관에 이제 떠나는 것을 마지막 이분이 올해 91세라니까 백악관을 떠날 당시는 거의 뭐 80세 가까운 나이에 은퇴하고 백악관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전직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애도하는 그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정말 그 내용들이 진심 어리고 정말 한 사람을 참 애도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전해져서 저도 참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그 전 영부인 같은 경우는 점원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그런 친절함과 보살핌으로 백악관을 대통령 가족을 위한 집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그 정부 관계자는 정당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봉사하려고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었던지, 경제적인 소유가 어떠했던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가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사가 참 가슴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는 최고 78도, 최저 59도 맑은 날씨고요. 내일은 최고 76도, 최저 58도 계속 여전히 캘리포니아는 맑은 날씨 계속됩니다. 동부 뉴욕은 오늘 최고 72도, 최저 59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내일은 67도, 최저 52도로 대체로 흐리고 부슬비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기사로 말씀드렸던 그 11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백악관 집사 91살로 돌아가신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직위에 있었던지, 그가 얼마만큼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